100일만 미쳐라 45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슬리밍고도 역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 이전에 더바른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또 크리스탈 리폼 333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두드림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세 교정용 건강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창업한 지는 이제 어제 12년 차, 그래서 12주년 기념 어제 축하 파티를 조촐하게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또 케이크를 준비해 주시고 축하의 마음을 담아 주셔가지고 미팅하는 자리에서 좀 즉흥적으로 이 기념을 했는데요.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축하를 해주셨고 또 이 슬리밍고라는 회사가 태동하기까지 이 두드림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이 도전이었죠. 이 기업을 한다는 건 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셨다는 것도 또 하나의 여러분들 삶의 도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도전을 매해 해오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또 축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 슬리밍고가 대한민국 고객감동 혁신 경영 브랜드 대상이라는 이 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 교정 브랜드 부문에 수상을 하게 됐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상을 또 주신다고 해서 상을 받으러 서울 프레스센터에 오후에 3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날씨도 춥고 또 현장에서 지금 마감을 하시기 때문에 또 초대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러분들 일정도 있으시고 또 이제 영상으로 남겨준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필요하다면 영상을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이뤄낸 쾌거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주시면서 자축의 박수를 우리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우리 더 슬리밍거스 여러분들이 다 상을 받으신 거다라고 우리가 좋은 날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이고요. 저는 바로 이런 일들이 어제도 우리가 이 충청 지역에서는 이 예비 총판사분들 또 우리 대리점장님들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고객을 만나야 되는 이런 가장 막중한 책임, 정말 귀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창업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정말 기본기부터 다져나가고 또 팀워크도 다져나가고 또 우리 총판사로서 대리점장들에게 어떤 기본기를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함께 나눠야 되고 또 이 기업의 철학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국제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슬리밍고가 정말 이 상을 받기에 합당하구나. 정말 고객의 습관의 본질을 바꿔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 이 공간이 주는 가치를 실현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좋은 기분과 또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같은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잘 살려서 45일차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들이죠. 이 배움에는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평생을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우리의 생애 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배웁니다. 누가 나에게 우호적이고 누가 나에게 적인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밥을 먹을 수 있고 배를 채울 수 있는지를 배우죠. 그래서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걸음마를 하는 것도 배우고 또 이걸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를 또 배우게 되죠. 또 도덕을 배우게 되고 또 규범을 배우게 되고 그로써 사회화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도 배우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배움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들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독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 나이에 대한 어떤 개념들, 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가 또 한때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갇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100세 가까이 된 나이에도 지금도 뜨겁게 어떤 배움과 창의와 열정을 발휘하는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요. 뭐 이 시대에 그런 어른들이 정말 참 어른으로서의 기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진일보해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고민들이 우리의 어떤 질문이 되는 것이고, 그 질문은 내 내면에게 던지는 어떤 내면의 성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스스로가 질문을 숙고해 사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쫓아 나갈 것이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성장해 나가고 또 성숙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목적한 바, 목표한 대상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준과 원칙이 세워지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마인드셋,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작동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보는가? 어떤 관점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그리고 지금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과제들이고 질문들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세 번째, 비판적 사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철학적 사고를 다뤘죠. 이 비판적 사고는 이 철학적 사고의 가장 어떤 근간이 되는 기본 베이스라고 해도 전혀 어색할 게 없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던 이 논리적 사고의 동일한 개념인데, 오늘은 이 관점을 조금 달리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산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라고 나눴죠. 우린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어떤 역설적 개념, 비논리적인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단순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잡계라는 거죠. 어떤 사물이 규칙적으로 배열되고 어떤 인과관계가 규칙적으로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연결고리로서 복잡성과 단순성, 진리와 비진리, 팩트와 거짓, 다 어떻게 보면 이런 단위적 요소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어떤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오늘 뛰어들어서 서로 관계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는가가 오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논리로서만 규정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같은 개념이지만 다른 사고,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거, 바로 이것을 우리는 비판적 사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처했을 때 감정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 평가, 분류하는 사고 체계 과정이다. 즉,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사태를 비교, 검토하고 인과관계를 명백히 하여 여기서 얻어진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거나 행동하는 과정이다. 조금 어렵죠. 자, 뭐냐면 우리 오늘 여러 상황에 직면할 겁니다. 또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게 합리적이고 어떻게 논리적인지, 또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분류해서 결정들을 해 나가죠. 이것을 우리는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결정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겠죠.
그럼 신중하다는 의미는 숙고한다,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될 것인가를 유추 또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게 합리적일까를 고민하는 과정, 이 과정이라는 거고,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주관적으로만 그리고 기분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팅을 할 때도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제3자가 함께 동행할 때 조금 더 우리는 논리적인 결정 또는 비판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얻어진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거나 행동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근거, 어떤 준거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객관적 팩트를 어떤 주관적 요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인지 과정과 결정하는 프로세스, 이걸 전체적으로 비판적 사고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상황을 내 식대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죠.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얻고 싶은 결과만을 상상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라는 착각을 하고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하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요즘 들어서 자주 하는 어떤 속칭 답정너라는 답정녀, 답정남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답을 이미 내가 정해놨다는 거죠. 근데 답을 정해놓으면 이 세상을 복잡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탁월함,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탁월해지는 거, 어제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는 거, 어제보다도 더 배움을 추구해 나가는 거, 더 성장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족스럽냐, 만족스럽지 않냐를 자문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갈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만족은 3일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자족할 수 있는 아량도 키워야 되고 또 그 경험 속에서 또 배워나가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들이 했던 결정들이 지금 나에게 만족한가, 만족한 분들은 그 만족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관대함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또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또 나아가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결정들을 했을 때 우리의 치명적 오류들을 다시금 개선하기 위한 피드백이라고 하는 자기성찰 과정을 또 한 번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비판적 사고의 핵심은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이건 메타인지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면하고 싶지 않은 나의 현실적인 치부, 나의 민낯, 이것과 자꾸 조우해야 돼. 만나야 돼. 내가 그때 왜 이런 결정을 내려서 지금 내가 이런 치명적인 어떤 또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이 상황을 직면하고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복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오늘 해야 되는 결정을 지난 결정과 동일하게 하게 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보다 나아지는 거, 우리는 그걸 탁월함, 그래서 천재적인 어떤 탁월함이 아니고 우리는 지난번보다 혹은 어제보다 탁월해지는 거.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정말 일과를 다 마치고 이부자리에 들었을 때 이불킥하는 어떤 그런 부끄러운 상황.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또 왜 이랬지? 난 왜 자꾸 이런 결정을 하지? 라고 하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이 비판적 사고를 지향하고 추구해 나가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를 삶에서 자꾸 실천해 나가는 거. 그래서 객관화시켜서 자꾸 보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다면 내 탁월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멘티 혹은 제3자와 함께 어떤 상황들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혜를 추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철학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바로 이 아레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레테라는 것은 아트의 어원이 되는 건데요. 이 아레테는 그리스어로 좋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토스의 최상급 아리스토스에서 도출했다. 그래서 아레테라는 것은 최대 한도의 능력 또는 최상의 행위, 최선의 상태에 있는 것, 요걸 아레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이치에 이른다는 거. 그래서 삶에 있어서 아레테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과 모든 종류의 행위에 있어서 최상의 퀄리티, 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레테란 토지가 비옥하다는 것. 또 아레테란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몸을 가꾸고 운동을 해서 경기에 우승하는 것.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맨은 뭡니까? 최소 자원으로 내부 역량을 강화해서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의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아레테라는 거죠. 최상의 상태, 최고의 퍼포먼스, 우수한 상태, 최선의 상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을 나 혼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나보다도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제3자 멘티와 충분하게 동행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고요.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미리 상담을 통해서 가이드를 좀 받는 것이 좋죠. 왜? 나는 지난 과오들을 이제 극복하고 거기에 함몰돼서 동일하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제보다도 나은 삶, 즉 아레테의 하루를 발휘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는 것, 어떤 시각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레테의 정신이다. 최상을 추구해 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최상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인간은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완벽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창조주만이 완벽한 거죠. 조물주만이 완벽한 겁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지적인, 육적인 교만이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음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은 결과값을, 리절트 밸류를 추구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아레테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제보다도 성장하는 하루, 그 성장의 어떤 수치화는 딱 1%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요? 1%. 여러분들은 어제하고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어제 일어난 시간보다 1분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는 거. 어제 내가 이 프로스펙팅한 이 오늘 해야 될 목록에서 투두 리스트에서 그 어떤 대상과 컨택 포인트 혹은 컨택
횟수 이런 것들을 어제보다도 1%더 하는 거. 전화를 한 통을 더 한다든지 만남을 한 번을 더 갖는다든지 방문을 더 한다든지 초대를 더 한다든지 설명을 더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책을 한 페이지를 더 읽는다든지 또 영상을 5분을 더 본다든지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1%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내가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은 발전 없는 삶이에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우리 지금 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인플레이션이? 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이런 제도적 시스템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 요소들인 거죠. 우린 그걸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인 걸 알고 대처하는 게 비판적 사고의 개념인 거지. 아, 장애물 아니야라고 부정하는 것은 그건 비현실적 사고라는 거죠. 그건 그냥 방종이라는 거죠. 이게 장애물인 걸 알고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우리는 이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물가를 낮추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물가가 자꾸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버는 돈보다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의 경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럼 내가 돈의 가치를 바꿀 수 없다면 돈의 양을 늘려야지, 수입을 늘려야지, 이런 어떤 개념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됩니다. 1% 성장은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고, 투두 리스트에서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것부터 실천하는 거고, 이 선택은 성장 중심이어야 된다. 즉, 내가 오늘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목록을 제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1%의 아래테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죠. 그냥 어제보다 오늘 무언가를 더 할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집중을 하면 앞도 뒤도 그죠? 앞은 봐야지. 앞 안 보면 사고 나니까.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어느새 또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어느새 왔네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되어지는 어떤 시간의 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삶이어선 곤란하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 1%의 성장 집중합시다. 감사합니다.